자, 분리공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T0부터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T1, 2, 3, 4까지 일단 정의가 나와 있고요. 정의를 먼저 소개를 다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1개, 그리고 2개, 그리고 3개, 4개, 5개. 자, 일단은 여기는 T0 공간, T1 공간, T2 공간. 자, 이쪽에서는 정칙, 여기서는 정칙 공간, 여기서는 정규 공간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T0, 1, 2는 두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정칙은 하나의 패집합, 자, 하나의 패집합과 이 패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자, 정규는 서로 소인 두 개의 패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 제목이 분리공리잖아요.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분리를 해주는 거고, 여기는 패집합과 여기 들어가지 않는 한 점을 이제 분리를 시켜주는 거고, 여기는 서로서가 되는 두 개의 패집합을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T0는 이 점,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왔을 때 한 점을 포함하면서 다른 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열린 집합이 존재할 때 T0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포함하고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게 존재하던가, 또는 이 점을 포함하면서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열린 집합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그냥 앞에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쥐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자, T1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쪽에서는 한쪽에서 하나를 포함하고 다른 걸 포함하지 않는 그런 열린 집합이 존재하면 그냥 끝이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져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제 상황이 돼야지 T1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을 포함하고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열린 집합이 존재하고요. 자, 이런 열린 집합이 존재하고, 자, 그리고 이 점을 포함하고 이 점만 포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점만. 자, 여기 포함하고 여기만 포함하지 않으면 되니까 뭐 겹치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어쨌든 이 점을 포함하고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열린 집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T2는 뭐냐면 여기에서 서로소 조건까지 더 붙는 거예요. 자, 이 점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 점을 포함하는 각각의 열린 집합이 존재하면서 두 열린 집합이 서로소가 될 때 그때 T2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두 개가 존재하면 T2. 자, 정칙과 정규는 뭐 어렵지 않겠죠. 각각을 포함하고 여기도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소인 열린 집합이 존재한다. 자, 얘가 정칙, 정규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됐죠? 정의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그림으로 여기 지금 말로 써 있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여기가 T0인 거고 T1, T2, 정칙, 정규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는 뭐 레귤러, 여기는 노멀 스페이스인 거고요. 자, 또 여기에 어떤 게 이름이 붙냐면요. T1 있잖아요, T1. 자, 정칙에 여기서 정칙 플러스 T1 공간을 우리는 T3. 자, 이렇게 이름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정규. 자, 정규에서 정규 플러스 T1. 자, T1 공간을 우리는 T4. 자, 이렇게 이름 붙여줄 거예요. 이게 책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지금 정칙을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걸 정칙이라고 정의를 하고 거기에 T1까지 추가가 되면 T3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데 우리 임용을 보시는 수험생들 중에 그 박대희 교수님 책을 많이 보시는데 그 책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공간을 T3라고 정의를 하고 거기에 T1이 추가가 되면은 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 2008년도 공청회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가 맞고 틀린 건 아니에요. 책에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했으면 그에 맞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니까 책에서 정의한 바대로 잘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시험을 볼 땐 적어도 어떤 게 좀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0, 1, 2, 그리고 T3, T4 이렇게 해서 분리 공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고요. 책에는 어떤 정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리 공리 T1, 0, 1, 2, 3, 4 얘네들은 다 위상적 성질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중간에 그 증명을 해 나갈 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T0부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적어볼까요? 정리. 강의록엔 따로 없지만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분리 공리는 위상적 성질이다. 자, 위상적 성질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위상 동형 사상이 존재할 때 이쪽에서 만족하는 성질이 이 오른쪽 공역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 그런 성질을 우리가 위상적 성질이라고 정의를 했죠. 자, 그래서 위상 동형이 분리 공리를 보존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다 적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T0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X라는 그 공간이 있고요. 자, Y라는 공간이 있고 이건 그냥 한꺼번에 갈게요. 여기는 한꺼번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는 위상 동형 사상이라고 하고요. 일단 여기가 T0 또는 T1 또는 T2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Ti, 여기서 i는 0, 1, 2.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해주고 싶은 내용은 이 y에서도 똑같은 성질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일단 이거를 왜 세 개를 묶었냐면 어차피 얘네 세 개 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y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가볼게요. 자, 이런 점, 이런 점. 자, 여기 y1 그리고 y2. 자, 어쨌든 위상 동형사상은 전단사함수니까 전사함수, 즉 여기에 보내지는 그런 x의 원이 존재할 거고 x2가 존재해서 y2의 함수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x의 원, 자, 이런 게 존재해서 이쪽으로 보내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또 x2 존재해서 이쪽으로 보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단사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르면은 이쪽에 x1, x2도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T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T0. X가 T0. T0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다른 값은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열린 집합이 존재하겠죠. 자, 그럼 그냥 X1이라고 할게요. 이 점을 포함하고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열린 집합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위상 동형 사상이니까 열린 사상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걸 그대로 보내줬을 때 상은 어때요? 상은. 얘네들은 전단사이기 때문에 이 상이 이 Y2를 포함할 수는 없겠죠. 자, 얘가 그대로 이렇게 보내져서 이렇게 맺히게 될 거예요.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점을 포함하고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열린 집합이 존재한 거니까 T0 공간이 되는 거죠. Y가. 자, 그러면 이제 T1을 생각해 보면 T1은 어떻게 되나요? 자, T1은 뭐 똑같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오면 뭔가 존재해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지는 거고 단사니까 두 개는 달라지는 거고요. 자, 거기까지는 뭐 T1, 0, 1, 2 다 똑같은 상황인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고요. 자, T1 공간. X가 T1이니까 여기서는 이 점을 포함하고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열린 집합이 존재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점을 포함하고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열린 집합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적당히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겹쳐도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T1이니까 여기까지는 된 거고, 이걸 그대로 보내주게 되면은 얘도 여전히 이렇게 맺혀지게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여기를 포함하고 이쪽을 포함하지 않는 빨간색 열린 집합이 있고요. 자, 이 점을 포함하고 여기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노란색 열린 집합이 있으니까 이제 y가 T1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뭐 T2 똑같은 얘기겠죠. 자, T2. 자, T2는 여기서 또 서로 다른 거 가지고 오면 뭔가 존재해서 보내지고요. 서로 달라지고 T2니까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 서인 게 존재할 거예요. 그럼 하나는 그냥 빨간색으로 두고 하나는 파란색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파란색. 자, 파란색으로 생각해주면 이걸 보냈을 때 여기도 이렇게 자 보내지게 되면은 여긴 빨간색, 파란색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서가 되는 그런 열린 집합이 존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y도 T2 공간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사실 정칙 정규도 안 해도 그만이긴 해요. 똑같죠? 자, 생각해 볼게요. 자, x, y. x에서 y 이런 f 지금 위상 동형 사상이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폐집합이 하나가 있고요. 폐집합. 자, 폐집합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한 점을 가지고 올 거예요. 되죠? 자,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거는 지금 폐집합이 된 거잖아요. 아까 두 점이었는데 폐집합이 된 거죠. 자, F는 지금 위상 동형 사상, 즉
연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페지팝의 역상이 페지팝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연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대응이 되는 역상을 생각해주면 여기 페지팝이 될 거고요. 역상. 자, 그리고 여기도 역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전사니까 뭔가 일로 보내진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y가 y라고 할 때 여기 x. 자, 그러면 얘가 여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고 여기는 전단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상이 얘를 포함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까지 되는 거고. 그럼 페지팝에 들어가지 않는 한 점이 있고 여기를 T3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자, 가정을 해보면 정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 소인 열린 집합이 존재할 거예요. 자, 이런 열린 집합 그리고 이러한 열린 집합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보내줬을 때 얘가 보내지면 자,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 소인 열린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칙이 되는 거고요. 아까 T1이 보존이 되는 건 얘기를 했으니까 정칙의 T1이 되면 Y가 T3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정규는 일단 정말 생략할게요. 지금 여기 페지팝이고 여기를 하나의 페지팝으로 생각해주면 또 페지팝이 있고 이쪽이 정규니까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 소인 열린 집합이 존재하고 보내주면 똑같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분리 공리는 모두 다 위상적 성질이에요. 0, 1, 2 그리고 3, 4 모두 다 위상적 성질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정의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상관 X에서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적어도 한 점을 포함하면서 다른 한 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열린 집합이 존재할 때 X를 T0 공간이라고 한다. 뭐 아까 봤듯이 그게 줄 글로 잘 써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A, B가 전체 집합이고 위상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T0 공간이다. 어때요?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A, B밖에 없죠. A, B. 자, A, B밖에 없는데 어쨌든 한 점을 포함하고 다른 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열린 집합이 존재하면 되는데 여기 A가 있네요. 그러면 A는 포함하면서 B는 포함하지 않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T0 공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제 T1 공간의 정의를 내려볼 건데요. 위상공간 X에서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적당한 열린 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자, 아까 그 얘기죠. A를 포함하고 A를 포함하지 않고 잠시만요. 자, A를 포함하고 이 G는 B를 포함하지 않고 자, H는 B를 포함하면서 A를 포함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점을 포함하면서 다른 한 점을 포함하지 않는 둘 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T1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T1을 주로 다룰 때는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 다음 정리를 사용해서 보통 해결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치예요, 동치. 자, 1번. X는 T1. 자, 두 번째. 임의의 한 점 집합이 페집합. 자, 세 번째. 임의의 유한 부분 집합이 페집합. 되죠? 자,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2번. 자, 뭐 증명이 다 여기는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T1이 가정인 상태에서 우리는 임의의 한 점 부분 집합이 페집합임을 보여야 돼요. 어쨌든 여기를 보여야 되니까 임의의 점을 가지고 와야겠죠. 자, X라는 점을 가지고 올게요. X. 이걸 하자. 자, 이렇게 쓰기는 좀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한 점 집합이 페집합. 자, 즉 페집합이라는 건 여기에서 한 점을 뺐을 때 여기가 계집합. 자,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럼 계집합이라는 거는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포함하고 포함되는 그러한 열린 집합을 하나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을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자, Y라는 점을 X에서 지금 X를 빼준 자, 여기서 가지고 올게요. 이거를 하자. 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거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정이 뭐냐면 T1이에요. 자, T1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봤더니 Y가 안 들어가면 X와 Y는 다른 점이죠. 자, 그러니까 자, X는 Y가 아니고요. 이거이고 동시에 자, X는 T1이므로 자, T1이므로 적당히 X 열린 집합 자, X 계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자, 만족하기를 여기는 X가 G에 포함이 되고 Y는 G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y는 h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x는 h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하겠죠. 이건 그냥 T1 공간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을 해본 거고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y를 포함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걸 찾고 싶은데 y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h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y는 h에 포함이 되면서 x에서 x를 빼준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 이거 뭐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서술을 할게요. 자, 일단은 h라는 건 기본적으로 x 열린 집합이니까 x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h가 x의 부분 집합인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x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모순이 되겠죠. 만약에 x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x가 이미 안 들어가네요.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기에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은 자, 여기는 어때요? 지금 2번 가정은 이미 한 점 부분 집합이 열린 집합이다. 폐집합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의 유한 부분 집합이 폐집합임을 보여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 공집합은 유한 부분 집합에 대해서 그게 공집합이라면 당연히 폐집합이 되는 거고요. 위상의 정의상. 자, 그리고 공집합이 아닌 유한 부분 집합을 생각해 주게 되면 자, A가 지금 공집합이 아닌 여기는 X의 유한 부분 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여기는 let A1, AN.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A는 A1의 합집합, 여기는 합집합 AN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우리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점 부분 집합은 폐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폐집합. 자, 폐집합의 유한 합집합은 여전히 폐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폐집합이 되더라.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서 1번 확인해 볼게요. 자, 3번에서 1번은 자, 3번은 유한 부분 집합이 폐집합이다가 가정이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T1이에요. 자, T1의 정의는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가 달라지는 자, 이거인 X와 Y 고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X를 포함하고 Y를 포함하지 않는 거, 그리고 Y를 포함하면서 X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열린 집합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임의의 유한 부분 집합이 폐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유한 부분 집합 찾을 수 있는 건 X 하나, 또는 Y 하나, 또는 XY 두 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우리는 그냥 한 점 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유한 부분 집합이 되는 상황이죠. 한 점 집합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일단 Y는 두 개는 다른 값이니까 Y는 X에 들어가지 않고요. 되죠? 자, 이렇게 되고 한 점 집합은 폐집합이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는 폐집합이다. 폐집합, Y 가정.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폐집합이라는 얘기는 어때요? 여기서 일단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여집합을 생각해주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계집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집합에서 한 점을 가지고 오면 포함하고 포함되는 열린 집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적당히 여기서는 적당히 X계집합. 자, X계집합 G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Y는 G에 포함이 되면서 여기는 X에서 X를 빼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Y는 G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G는 X를 포함하지 않죠. 만약에 X가 여기 포함된다라고 하면 따라 들어가서 X가 여기 포함되면 모순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는 G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어때요? G를 포함하고 X는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열린 집합을 하나 찾아준 거잖아요. 자, 그럼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여긴 이렇게 생각을 해준 거니까 X를 두고 Y 한 점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폐집합이니까 똑같은 논리를 사용해주면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지금 X를 포함하면서 Y를 포함하지 않는 이거인 X계집합 H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T1 공리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동치가 되는 명제를 만들어 봤고요. T1은 공리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두 번째, 세 번째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기본적인 정리고요. 정리 6.2. 자, X가 T1 공간이면 부분 공간도 T1이다. 그러니까 유전적 성질이라는 거예요. 전체 공간이 T1이면은 부분 공간도 이제 여전히 T1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프로덕트가 지금 T1이 되면은 각각이 T1이 되는 것과 동치가 된다. 자, 볼게요. 자, 증명 1번. 자, 여기는 뭐 공리대로 가셔도 되고요. 방금 했던 그런 정리를 사용해도 되는데, 자, 일단은 공리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스케치만 해보고 디테일한 증명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런 X라는 전체 공간이 있고요. 여기 A라는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A가 T1인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A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온 거고요. 자, 그러면 A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그냥 X의 두 점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X가 지금 T1이니까 여기를 포함하고 여기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열린 집합, 여기를 포함하고 여기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열린 집합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뭐 대략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이거는 X의 열린 집합이에요. 맞죠? X가 T1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부분 공간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A 열린 집합을 찾아야 되겠죠? A 열린 집합. 자, 그럼 A 열린 집합은 어때요? 전체 열린 집합이 있으니까 교집합 A만 해주면 A 열린 집합이 되겠죠? 그럼 여전히 이 점을 포함할 거고요. 자, 여기도 교집합 A를 해주면 이 노란색과 교집합 A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을 포함하고 여기를 포함하지 않는 A 열린 집합, 이 점을 포함하고 여기를 포함하지 않는 A 열린 집합이 존재하게 된 거네요. 자, 이렇게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아까 사용했던 정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A가 T1 공간이니까 A에서 임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그 한 점 집합이 폐집합이다. 이걸 보여주면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A라는 점을 가지고 올게요. A, 이거를 하자. 자, 그런데 A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당연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점은 X의 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X는 T1이므로 자, T1이므로 여기 A 한 점 집합은 X에서의 폐집합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교집합 A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A 교집합 A를 해주면, 자, 여기는 X에서의 폐집합이라고 했고 부분 집합 A를 교집합 해준 거니까 여기는 A에서의 폐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A는 이 라지 A의 원소였으니까 여기는 그냥 한 점 집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에 있는 임의의 한 점에 대해서 그 한 점 집합이 폐집합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A는 T1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인데 여기는 정방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방법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T1이면은 부분 공간도 T1이고 그리고 프로덕트가 T1이면 각각이 T1인 게 동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냥 T2로 바꿔서 전체가 T2면 부분 공간도 T2고 프로덕트가 T2면 각각이 T2인 것과 동치가 된다. 자, T3도 여전히 만족된다. 자, 그런데 T4 여기는 안 돼요. 자, 어쨌든 T2, T3까지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법이 이제 사용이 될 거니까 한 번만 잘 익혀주시면 되겠죠.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X 곱하기 Y. 자, 여기가 지금 T1이라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T1. 자, 그런데 우리 1번에서 부분 공간은 T1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분 공간은 자연스럽게 어떤 걸 생각해 줄 거냐면 X 곱하기, 자, 그냥 간단하게 서술을 할게요. 여기서 임의의 한 점, 아무 한 점이나 가지고 와서 Y체로. 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부분 집합이고 상대 이상을 주면 이제 부분 공간이 될 거고요. 자, 전체가 T1이니까 여기도 T1이 된다.
자, 여기도 T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증명해야 되는 건 너무 간단한 거라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와 x는 자연스럽게 위상 동형이 됩니다. 자,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그냥 x라는 한 점을 x, y 제로라고 주면 되겠죠. 자, 전나사는 당연하고 위상을 잘 비교해 보면 당연히 그 f와 f의 인버스가 연속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T1이 있고 아까 분리공리는 모두 다 위상적 성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T1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x 곱하기 y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 부분 공간을 x0 여기서 이미 한 점을 가지고 와서 고정시킨 다음에 지금 y 생각해주면 여기가 T1이니까 여기 이제 부분 공간 여기가 T1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y와 위상 동형이 되겠죠. 자, 위상적 성질이라고 했죠, T1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T1이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역방향 살펴볼게요. 자, 역방향은 각각이 T1일 때 프로덕트가 T1임을 보이시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사실 공리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공리 자체로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필충 조건이 T1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임의의 한 점 집합에 대해서 패집합이 되는 걸 보이면 충분했죠. 자, 그래서 점을 먼저 가지고 올게요. x, y. 여기서 x 곱하기 y. 이거를 하자. 자, 임의 한 점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 그냥 한 점 집합. 여기서 x, y라는 한 점 집합이 패집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는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곱하기 y.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a 곱하기 b라는 건 뭔가요? 여기 있는 원소와 여기 있는 원소의 순서쌍들을 다 모아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데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순서쌍이 x, y 하나만 있는 순서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는 뭐 당연한 얘기였고요.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 역방향 가정이 뭐였었냐면 x, y가 모두 T1이니까 여기는 지금 자, 여기는 x 패집합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y 패집합이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패집합 곱하기 패집합은 적공간에서 패집합이 된다. 이건 우리가 적공간 단원에서 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x 곱하기 y에서의 패집합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 한 점을 가져갔더니 한 점 집합이 패집합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x 프로덕트 y는 여기는 T1 공간이 되더라.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이제 T2 공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분리공리에서 사실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은 T2 공간이에요. 일단 학부 수준에서. 자, 그래서 이쪽을 조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의는 아까 봤듯이 두 점을 이제 분리를 해주는데 읽어볼게요. 위상 공간 X의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두 열린 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서가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만족이 될 때 우리는 X를 T2 공간, 하우스도르프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는 뭐 성질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T2 공간에서 수렴하는 점열은 유일한 극한점을 갖는다. 자, 저기서 극한점은 그냥 수렴 값을 말하는 거예요. 수렴 값. 자, 일단 우리가 실수나 복소수, 우리가 뭐 실해석학 또는 복소해석학을 배웠다는 가정하에 이쪽에서는 우리가 뭘 주로 하냐면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열을 정의를 해준 다음에 수렴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수렴값은 유일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여기서는 보통 위상을 생각해 주고요. 여기서는 그냥 보통 거리를 생각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둘 다 T2 공간이 되거든요. 자, 그럼 T2 공간에서는 수렴값이 유일하다. 이 정리와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렴 단원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얘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A, B, C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B 이상 위상을 생각해 봤었죠.
B23 이상을 생각해주면 당연히 여기는 T2 공간이 아니고요. T2 공간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AB 이런 수열을 주게 되면은 그 수열은 모든 값에 수렴했죠. 자, 수열이 A에도 수렴하고 B에도 수렴하고 C에도 수렴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했었던 것처럼 수렴값이 항상 유일한 게 아니라 위상 공간에 따라서 어떤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하더라도 꼭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값에 수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T2 공간에서는 반드시 수렴한다면 유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X를 T2 공간. 자, 그리고 XN을 X에서 수렴하는 점열. 자, 이렇게 이거를 하자.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유일한 극한점을 가지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자, 귀류법으로 귀류. 지금 이 수열이 2개 이상의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는 B, 이거인 A, B가 존재하여 XN이 여기는 A로도 수렴하고 XN이 B로도 수렴하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하자. 자,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났더니 바로 할 수 있는 게 생겼죠. 자, T2 공간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니까 공리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되죠? 자, 그러면 X는 T2 이므로 적당히 X 계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B라고 했죠. 자, A는 G에 포함이 되고 B는 H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G와 H는 서로소가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수렴의 정의 어때요?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생각해주면 유한항 이후로 모두 다 G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B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적당히 자연수 N, I는 1, 2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서 N이 N,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N은 G에 포함이 되고 자, 그리고 또한 N이 N2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자, 그러면 XN은 H에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기 이상일 때는 다 포함되고 여기 이상일 때는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두 개보다 더 큰 거, 또는 그냥 두 개의 맥스를 생각해주면 그 스몰 n에 대해서는 그 맥스 n보다 더 큰 스몰 n에 대해서는 둘 다 G에도 들어가고 H에도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맥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N1과 그리고 N2. 자, 두 개 중에 큰 값.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크거나 같은 n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n을 생각해주면 x의 라지 n 그리고 x의 라지 n은 두 개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G에도 포함이 되고 H에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교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원소가 들어가니까 공집합이 아니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공집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집합이 아니다. 모순이죠. 왜 모순이 나왔나요? 2점 이상으로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T2에서는 수렴하는 점열은 유일한 그런 극한점을 갖는다라는 명제가 증명이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여기는 X가 T2라는 것과 X 프로덕트 X에서 다이어고널, 그 대각 성분을 생각해주면 자, 여기는 폐집합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자, 증명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자, 1번에서 2번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폐집합인 걸 보여야 되니까 여집합이 열린 집합인 걸 보여주면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X 프로덕트 X 전체에서 여기서 대각 성분을 빼주고 여기에서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여기서 XY.
자, 우린 여기가 열린 집합인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포함하고 포함되는 열린 집합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이걸 하자. 자, 가지고 왔고. 자, 그러면 x, y는 여기는 이 대각성분에 들어가지 않겠죠. 차집합이니까. 자, 이거이므로 자,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지금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긴 지금 서로 같은 것만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래서 x와 y는 다른 값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1번 가정이 T2 공간인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니까 T2 공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x는 T2이므로 자, T2이므로 적당히 x 계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자, 만족하기를. 자, x는 g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y는 h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두 개는 G 교집합, H는 공집합이 되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 포함하고 이쪽에 포함되는 거 찾고 싶잖아요. 그런데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Y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있으니까 자, 이런 그 순서상을 포함하려면 프로덕트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여기서 x, y는 자, x가 g에 y가 h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는 g 프로덕트 h에 포함이 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x 프로덕트 x에서 자, 여기에서 대각성분을 빼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자, 이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만 보여주면 충분한 거예요. 자, 이쪽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원소 가지고 와서 여기 들어가는 거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AB를 G 곱하기 H 이거라 하자. 자, 그런데 가정이 뭐냐면 가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두 개는 서로소라고 했죠. 교집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하나 따로따로 이쪽에 A가 있고 이쪽에 B가 있는 상태니까 두 개는 같을 수가 없겠죠. 자, G 교집합 H는 공집합이므로 A와 B는 다른 값이다. 자, 대각성분은 뭐예요? 같은 것만 모아둔 건데 지금 두 개는 다르니까 대각성분에 들어가지 않겠죠. 자, 즉 여기는 A, B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A, B는 전체에서 여기에서 대각성분을 빼준 자, 이 집합에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에서 1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에서 1. 자,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T2 공간. 그럼 T2 공간이면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점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X와 Y가 달라지는 X와 Y. 고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2번 가정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 패집합이라는 거 사용을 해줄 건데요. 지금 저기는 대각성 같은 것들이고요. 여기 다른 거니까 뭐가 되나요? 자,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X와 Y가 좀 한꺼번에 갈게요. 얘네들은 다르니까 대각성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집합에 들어가겠죠. 자, X 프로덕트 X 전체에서 지금 차집합을 생각해준 자, 여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번 가정이 뭐냐면 여기는 패집합이었으니까 차집합을 생각해주면 여집합이 되겠죠. 자, 여기는 X 프로덕트 X에서의 계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열린 집합이니까 어때요? 열린 집합에서 점을 가지고 오면 포함하고 포함되는 기저의 원소가 존재하겠죠. 자, 기저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적공간이니까 기저의 원소는 뭔가요? 이쪽에서 열린 집합, 이쪽에서의 열린 집합, 프로덕트 형태가 되겠죠. 자, 어쨌든 X 열린 집합 두 개의 GH가 존재해서 포함하고 포함이 된다. 이런 상황이 만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적당히 X 계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서는 X, Y 자, 여기가 G 곱하기 H가 될 거고 자, 여기서는 X 프로덕트 X에서
지금 대각성분을 빼준 자 이러한 상황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T2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X는 G에 포함이 되고 Y는 H에 포함이 되고 여기는 열린 집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소가 되는 것만 얘기해주면 충분하겠죠.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X는 뭐 G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Y는 H에 포함이 되고 자, 둘 다 얘네들은 X 계집합이다. 자, 이제 두 개가 서로소이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충분하겠네요. 그러면 그냥 임의의 점을 가지고 와볼게요. 아, 임의의 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가 서로소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서로소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G 교집합 H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자, 공집합 아니면 적당히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어떤 X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교집합이니까 X는 G에도 들어가고 X는 H에도 들어가겠네요. 자, X는 G에도 들어가고 X는 H에도 들어가겠죠. 자, 우리는 이쪽과 이제 관련을 지어 볼 건데 그러면 X, X를 생각해주면 각각이 지금 포함이 되는 상태니까 G 곱하기 H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지금 여기보다는 X 프로덕트 X 자, 여기에서 대각성분을 빼준 자, 여기가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 그러면 지금 이 원소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순. 여기는 지금 같은 거 다 모아둔 거잖아요. 모순. 자, 그러므로 G 교집합 H는 공집합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예고했던 대로 지금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T2 공간이면 전체가 T2면 부분 공간도 T2가 되고 자, 그리고 프로덕트가 T2면 각각이 T2가 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스케치부터 해볼게요. 지금 1번은 X가 있고요. 자, X가 이렇게 있고 전체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A라는 부분 집합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점,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일단 A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A가 T2인 걸 보이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가져오면 어쨌든 X에서도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할 수 있고 X가 T2라고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소인 열린 집합이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소인 열린 집합이 존재하고 자, 그런데 여기 뭐 H, 여기를 G라고 할게요. G라고 하고 자, 우리는 지금 A에서의 열린 집합을 찾고 싶으니까 전체 X에서 열린 집합이면 교집합 A를 했을 때 여기는 A에서의 열린 집합이 될 거고 여기서도 A에서의 열린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증명이 마무리가 됐네요. 이 두 점에 대해서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소인 A에서의 열린 집합이 존재한 거잖아요. 자, 이걸 그냥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연습 삼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와 B. 자, 이거인 A, B. 고려. 자, 그러면 지금 A, B는 X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이고 X는 T2이므로 자, T2이므로 적당히 자, X에서의 열린 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는 G에 포함이 되고 B도 H에 포함이 되면서 G와 H는 서로소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A에서의 열린 집합을 찾아야 하니까 그냥 교집합을 취해 볼 거예요. 자, 그럼 G 교집합 A를 생각해 볼 거고 H의 교집합 A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A는 G에 들어가는 상태고요. 얘는 어차피 A는 또 A에 들어가니까 교집합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B도 마찬가지. B가 H에 들어가면서 B는 A에도 포함이 되니까 B는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둘 다 X에서의 열린 집합이니까 교집합 A를 해주면 여기도 A에서의 열린 집합이 되고 여기도 A에서의 열린 집합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 두 개 찾았고요. 자, 서로소라는 얘기도 해줘야 되겠죠? 뭐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적어보자면 G
교집합 A 여기와 교집합 여기는 H 교집합 A를 했을 때 어차피 다 교집합이 되는 상태니까 이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 뭐 그러면 뭐 괄호 다 없애고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G와 H만 써주고 A 교집합 A는 어차피 A니까 자, G 교집합 H 전체 A. 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우리 뭐라고 했냐면 두 개는 공집합이니까 여기는 공집합. 자, 공집합과 어떤 집합을 교집합을 해주면 여기도 공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는 서로소가 된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정방향은 그냥 계속 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된다고 했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x 곱하기 y가 있고요. 자, x 곱하기 y가 t2가 되는 상황에서 1번에서 상대 위상은 부분 공간은 t2가 유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x 곱하기 y 제로.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 상대 위상도 t2가 되겠죠. 자, 여기도 일단 t2가 되는 거고요. t2. 자, 그리고 여기는 x와 동형이 되니까 우리 분리공리는 다 위상적 성질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t2가 되더라. 됐죠? 자, 똑같이 해주면 여기 x0와 y를 해주면은 y가 t2가 된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반대쪽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쪽 포함 이제 관계는 각각이 T2라는 게 가정이고 우리는 프로덕트 적공간이 T2인 걸 보여야 되니까 저쪽 적집합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A, B 그리고 C, D. 자, 이거인 A, B, C, D. 자, 이런 x 곱하기 y 고려. 자, 이런 서로 다른 두 점을 생각해 줄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경우를 나눠볼게요. 지금 두 개가 다르니까 AC가 다르거나 BD가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일단 AC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다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 A와 C가 다른 경우. 자,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실직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AC는 둘 다 어쨌든 X에 있는 원소인 상태고요. 두 개는 다른 값이니까 이쪽에 A가 있고 이쪽에 C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X가 T2 공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소인 열린 집합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열린 집합을 그냥 편의상 이렇게 G 그리고 H 이렇게 H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게 보통 이상이라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머릿속으로 상상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G라는 열린 집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적공간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이쪽에서 열린 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G는 어때요? G가 있고 Y가 또 Y에서 열린 집합이 되니까 X 열린 집합, Y 열린 집합을 프로덕트를 해주게 되면은 적공간에서의 기저 연소가 되고 즉 적공간의 열린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프로덕트를 해볼 거예요. 자, 프로덕트를 해주면 이런 기둥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기둥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기둥 형태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Y를 프로덕트를 해주게 되면은 기둥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A, B인데 B는 뭐 Y에 어딘가 있겠죠. 여기 B라면 어쨌든 이쪽에 있을 거고 여기가 B였으면 이쪽에 있을 거고 이 빨간색 기둥 안에 그 점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C, D도 이 기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점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됐고 서로소가 되는 상황이죠. 자, 이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C는 다르니까 자, X는 T2이므로 적당히 X개 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AC라고 했죠. 자, A는 G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C는 H에 포함이 되면서 두 개는 서로소가 되더라.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G 곱하기 Y를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H 곱하기 Y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A, B. 자, A는 G에 들어가니까 A는 G에 들어가고요. B는 어쨌든 Y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체가 Y니까 벗어날 수가 없겠죠. 자, 이쪽에 포함이 되면서 자, CD도 마찬가지죠. 자, C는 H에 포함이 되니까 들어가고 D는 Y에 있는 값이니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X에서의 열린 집합이고 여기 Y 열린 집합이니까 적공간에서의 기저의 원소. 자, 둘 다 여기는 X 곱하기 Y라는 공간에서의 계집합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서로서라는 얘기만 해주면 되겠네요. 사실 뭐 직관적으로도 굉장히 자명한데 자, 여기 계산을 해보자면 G 곱하기 Y. 자, 여기와 교집합 H. 자, H 곱하기 Y.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두 개 프로덕트에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의 교집합, 뒤에 있는 거의 교집합의 프로덕트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았지만 증명해 보시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증명이 되고요. 여기는 G 교집합 H. 자, 이거와 프로덕트. 네, 맞죠? Y 교집합 Y.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 뭐라고 했냐면 공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덕트를 해줘도 전체적으로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첫 번째 경우는 간단하게 끝이 났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사실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다 적진 않을 거고요. 대략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 A가 C인 경우.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두 개는 다른 값이라고 해놓은 상태고 그런데 첫 번째 성분이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성분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까지 같아버리는 건 완전히 같은 값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B와 D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럼 여기는 증명을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얘는 Y에서 다른 두 개의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B라는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D라는 값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가 Y, 여기가 X인데 자, Y도 지금 T2가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값이라면 여기서 지금 Y에서 서로소가 되면서 각각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이번에 어때요, 지금? 여기를 GH라고 한다면 X 곱하기 G, X 곱하기 H를 해주면은 각각 두 점을 포함하면서 서로소인 열린 집합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되죠? 뭐 대략 이렇게 이 정도로 할게요. 됐고요. 다음. 자, 일단 T2는 여기까지니까 T2까지 하고 우리 T3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T2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도. 자, 위상 공간 X가 있고 T2 공간 Y. 자, X는 그냥 위상 공간이고요. Y가 T2 공간이에요. Y가. 자, 그런데 X에서 Y로 보내지는 여기서는 연속 함수. 여기는 그냥 위상 공간, 이 공역이 T2 공간인 상태예요. 되죠? 자, 그럴 때 다음이 성립한다. 자, 1번은 뭐라고 했냐면 함수값이 같아지는 정의역상의 원소들을 모아두겠다. 그러면 이 집합은 X에서 폐집합이 된다. 자, 증명 굉장히 간단해요. 자, 2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D가 X, 정의역의 조밀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조밀 부분집합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다면 FG는 같은 함수이다. 자, 같은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어차피 정의역 공역이 같은 그런 함수니까 X,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을 때 같은 함수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2번은 뭐라고 했냐면 조밀 부분 집합에 있는 점에서만 같으면은 그러면 그냥 FG가 온전히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1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 폐집합이에요. 자, 폐집합이면 뭐죠? 여집합이 열린 집합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집합에서 일단 열린 집합을, 원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A라고 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을 여기는 X에서 A 이거라 하자. 자, 점을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런데 A는 이 라지 A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두 값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FA와 GA는 다른 값을 갖는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함수값이니까 공역에 있겠죠. 자, 공역이니까 Y에 있는 거고 Y는 T2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오면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 소가 되는 그러한 열린 집합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Y는 T2이므로 자, T2이므로 적당히 자, Y 계집합이죠. Y 계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각각 포함하고 서로 소가 된다. 자, FA는 G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GA는 H에 포함이 되고 자, 두 개는 서로 소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가 열린 집합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A를 포함하고 이쪽에 포함이 되는 열린 집합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다 공역이 있는 거니까 정역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역상을 생각해 볼 거예요. 역상. 자,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이 들어가니까 G의 역상은 A를 포함하겠죠. 그건 그냥 역상의 정의죠. 자, 여기도 G의 H에 대한 역상은 A를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지금 F의 인버스에 G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G의 인버스에 H에 포함이 되겠죠. 자,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FG는 둘 다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열린 집합에 대해서 역상 두 개 다 모두 X 열린 집합이 되겠죠. 자, 여기는 X 열린 집합이 된다. 자, 왜냐하면 FG는 연속이 되기 때문에. 되죠? 자, 그러면 거의 다 왔네요. 지금 우리는 A를 포함하고 이쪽에 포함이 되는 뭔가를 찾고 싶었는데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찾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합이 저 X-A에 포함이 되는 것만 보여주면 충분하겠네요. 자, 그래서 F의 인버스 G, 교집합 G의 인버스의 H. 자, 여기가 X, A. 보이자. 자, 이것만 보이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이거 보일 거니까 여기서 원소를 그냥 가지고 올게요.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할게요. X. 자, 이거를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지금 역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함수값이 G에 포함이 되고 함수값이 H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x는 G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리고 gx는 H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두 개는 서로소예요. 서로소. 자, G가 이렇게 있고 두 개는 서로소니까 교집합이 없고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쪽에 fx가 있고 이쪽에 gx가 있으면은 두 개는 같아질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 G, 교집합, H는 공집합이므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fx와 gx는 다른 값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 두 개는 다른 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A에 안 들어가겠죠. 자, 간단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X에는 들어가지만 여집합 A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증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2번 볼게요. 자, 2번은 조밀 부분집합일 때 거기에서 점이 함수값이 같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같은 값이 된다. 자, 1번과 비교를 좀 해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함수값이 같은 x의 원소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맞죠? 다 모아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있는 x를 생각해주면 여기서 x를 가지고 오면 함수값이 같대요. 그럼 어때요? 함수값 같은 그런 x는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 D는 A에 포함이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뭐 근데 정의상 당연하죠. 지금 X가 D이면 fx는 gx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당연히 x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x는 x의 원소가 되면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이 값은 x는 a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냥 a의 정의잖아요. 자, 그래서 D에서 원소를 가지고 왔더니 그 원소는 반드시 A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므로 D는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 D는 A의 부분집합이 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집합이 커지면 세포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볼게요. 지금 A가 있고 A는 지금 A의 페포에 포함이 되죠. 이건 정의상 그렇고 기본적인 성질이죠. 자, 그럼 얘는 뭔가요? 지금 D를 포함하고 그리고 페포는 기본적으로 패집합이잖아요. D를 포함하는 패집합이니까 D의 페포는 뭐죠? D를 포함하는 최소의 패집합. 얘는 D를 포함하는 패집합, D를 포함하는 최소의 패집합이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D의 페포는 A의 페포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D는 X의 조밀 부분집합. 조밀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페포가 전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A는 뭐라고 했냐면 1번에서 패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집합은 자기 자신과 같아진다. 얘는 왜냐면 by 1. 패집합일 필요 충분 조건이 패집합과 자기 자신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X가 A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런데 A는 당연히 X의 부분집합이잖아요. 정의상. A는 X의 원소들을 모아둔 거니까. 자, 그러므로 A와 X는 같은 집합이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왜 끝났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함수가 같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나요?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X를 X에서 가지고 오면 자, 여기는 A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이렇게 써볼게요. X에서 가지고 오면 여기는 X는 A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뭐가 되죠? A는 어떤 것들을 모아둔 거예요? 함수값이 같은 것들을 모아둔 거죠. 자, fx는 gx. 끝났네요. x에 있는 임의 원소를 생각했더니 함수값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f와 g는 같은 함수가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T2까지 성질은 다 마무리를 해본 거고요. 우리가 많이 봤던 예제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사실 위상이라는 게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외석각 또는 뭐 복소 이런 데서 어떤 성질들을 추상화시켜서 만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와 관련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를 하나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죠. F가 G가 여기는 R에서 R로 가는 연속함수이다. 자, 그런데 임의의 X. 자, 유리수에 대해서 fx와 gx가 같아진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f와 g는 같은 함수가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실외석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연속 함수가 있는데 유리수에서 같아지면 그러면 그 두 함수는 그냥 같은 함수이다. 이 정리를 쓰면 되겠죠. 이 정리. 자, 뭐라고 했냐면 2번에서 자, 조밀 부분집합에 대해서만 같으면 같은 함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자, 일단 연속 함수는 주어져 있는 거고 중요한 게 지금 공역이 T2 공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는 우리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뭔가요? 실외석학에서는 여기는 안 썼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의역, 공역 둘 다 보통 이상을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상. 자, 그럼 보통 이상은 여기서 지금 U는 T2 공간이 되잖아요. 자, 여기는 T2 공간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정리를 사용할 수 있고 자, 유리수는 어때요? 보통 이상에서 유리수의 페포는 전체가 되는 거 우리 계산을 했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조밀 부분집합이 됐고요. 자, 그럼 그 조밀 부분집합에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정리에 의해서.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고 자, T2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